비싸요. 이게 뭐가 비싸? 고객님, 이거 요즘에 굉장히 잘 되는 거 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비스포크로 바꿔줘. 예. 안녕하세요. 오에듀의 서비스 멘토 이혜지입니다. 비싸요. 됐어요. 거절하는 고객들 정말 많잖아요. 유튜브에 어떻게 거절하는 고객을 응대할까라고 치면 고객의 우위를 선점하라, 길을 꺾어라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었다면 저처럼 상처받은 직원들은 없었겠죠. 지난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니까 거절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 거절하는 고객들도 유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거절을 인식하고 어떻게 유형별로 우리가 거절을 관리할 건지 함께 알아볼게요. 거절에 대한 인식 바꾸기인데요. 거절이라는 거를 당했을 때 이 마음이 아픈 이유, 마상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반응이 와서 그렇거든요. 고객이 노라고 하는 순간에 실패라고 인식이 되고요. 자괴감에 감정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거절이라는 걸 나라는 사람, 나라는 한 인격체를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한다는 거 머리로 인식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절을 세일즈의 끝, 세일즈의 종료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세일즈의 시작이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현장에 와서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가져갈 고객이 얼마나 되겠어요? 손님이 거절을 했을 때는 끝이구나가 아니라 세일즈의 시작이구나 인식을 하셔가지고요. 일반적인 거절에서 상품에 대한 거절로 전환을 하는 이 과정을 몇 번만 거치게 된다면 거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거절 유형별 스크립트를 알아볼게요. 비싸요. So expensive. 안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굉장히 흔한 유형 중에 하나죠. 이럴 때 우선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뭐가 비싸요? 옆에만 가보세요. 다 비슷한데? 에이, 이것도 못 사세요? 고객의 말에 반박을 하는 뉘앙스가 가는 순간 고객은 마음의 문을 닫겠죠. 비싸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Yes, but 화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동조를 해준 다음에 나의 반박이 들어가야겠죠. 중요한 건요. 이 물건이 비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볼까요? 맞아요, 고객님.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기존에 고객분들이 많이 불편하셨던 충전 관련 케이블이 보완돼서 나왔고요. 실제로 사용 기간,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물건입니다. 왜 이게 비싼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이게 이래서 비싸구나라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겠죠. 구독 안 하셨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구독을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더 다양한 컨텐츠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랑 상의해야 돼서요. 시간이 필요한 고객분들입니다. 본인이 알아보고 내가 제시한 가격, 내가 제시한 거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고객분들이에요. 특히 요즘에 좀 젊은 고객분들 혹은 이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팁 알려드릴게요. 뭐야, 왜 이렇게 잘난 척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고객님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다양한 물품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제품 말고도 뭐 다른 거 써보신 거 있으세요? 고객을 좀 올려주시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고객이 그렇다면 아마 분명 네, 됐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여쭤볼게요 라고 거절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고객을 보내줄 줄 아는 그런 용기나 센스도 중요하거든요. 단 고객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쿠폰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이 쿠폰 가져가시고요. 2주 뒤까지가 기한이니까 그때 한번 오셔서 사은품 받아 가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한번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기가 알아봤을 때 내가 제시한 딜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데요. 쓰는 거 있어요. 이 말이 세일즈인으로서는 가장 좀 힘이 빠지는 말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예 내고의 여지가 없다는 건가.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불굴의 세일즈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객도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몰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취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쓰는 거 있어서요. 네요. 언제 사셨는데요?
뭐야?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가능성이 크겠죠. 같은 말이더라도요, 조금 더 부드럽게, 부드러운 취조?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LG 오브제 냉장고를 판매하고 싶어요. 고객은 아마 삼성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고객님 혹시 삼성 비스포크 쓰시나요? 그거 요즘에 인기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럼 언제쯤 구매하셨어요? 컬러 어떤 거 쓰세요? 컬러도 되게 예쁜 거 많잖아요. 고객의 말에 동조를 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데이터를 캐다 보면 어느 순간 네, 쓰고 있는데 좀 전력량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고객이 살짝 얘기를 흘릴 겁니다. 그럼 그때가 내가 들어갈 포인트겠죠. 남편이 비스포크로 바꿔줘서 거절이라는 것도 당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고객한테 이 제품이 또 어떤 점이 덜 매력적이었을까를 알아봐서 기록해둔 다음에 그에 대한 반론 스크립트를 스스로 개발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나만의 세일즈 거절 일지를 써가지고 다음번에 좀 다르게 해보자 라는 나만의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거절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거절 유형별 고객 응대법을 알아봤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거절을 딱 맞닥뜨렸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다 보니까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저희랑 함께 앞으로 계속 훈련해 나가시면 훨씬 더 나아지실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서비스 멘토 이혜지였고요. 구독하시고 저희와 함께 앞으로 많은 서비스 기술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